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예고가 나왔던 것처럼 그 네.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검토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면세점 업계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입국장 면세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절대로 처음 나온 얘기 아니고요. 예. 벌써 2000대 초반, 한 15년 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완전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뭐 대통령 얘기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나마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는데요.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이 혹시 불편함을 느끼신 분도 계시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네. 어찌됐건 그런 분 느끼시면 계시거든요. 한국에서 쓸 목적으로 이미 한국에서 또 사갖고 가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올 때 물건을 계속 갖고 다니잖아요, 여행을. 네, 여행 내내 갖고 다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무거우니까 입국장에 와서 사라는 뭐 딱 이런 느낌이 되겠는데 이게 워낙 뭐 비판적인 얘기도 있다라고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참 오랜만에 면세점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하는 것 네, 같아요. 면세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면세점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세청 법에 의해서 관련된 세법에서 그 예외적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면세점은 시내 면세점이 있고 또 공항 면세점이 있고요. 또 사후 면세점 이렇게 등등 있는데요. 네. 일단 약간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면세점이라는 건요. 정확한 면세점은 이 중에서 시내 면세점과 공항 면세점 이 두 가지는요. 관세랑 소비세는 부가세, 개별세, 주세, 담배세, 소비세 등이 모두 그냥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담배가 요즘 한 갑에 4천 몇백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보면 면세점에서 하면 한 보루를 하나요? 뭐 10개인가 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우리나라 몇 달러에 사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담배 소비세까지 빠진다. 주세가 빠진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사후 면세점은요. 우리나라에서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 외국인들에게 중저가 제품 이렇게 팔면서 세금을 즉시 환급해주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공항에 가서 환급하라. 뭐 이런 여러분들 혹시 해외 여행 가신 분은 텍스 리턴한다 그래서 공항에서 길게 줄 서서 했던 기억하실 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시작됐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출국 시에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관세는 다 내는 겁니다. 네. 외국거든요. 출국 시에 부가가치세나 개별 서비스를 환급하기로 하는데요. 지정된 판매장이 있고요. 여기에서 3만 원 이상 구매가 원칙이 되게 있고요. 일부에서는 일본 같은 데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일본의 큰 매장에 뭐 시내에서 사시면 바로 옆에서 옆에 여자 아니면 같은 여자가 자료를 옮겨갖고 바로 돈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하게 되고 아니면 그냥 카운터에서 바로 옆에서 해주게 되고 우리나라 이제 백화점 같은 롯데나 이렇게 신세계 가면 모아 있죠. 다 어디서 사건 간에 1층 어디 가시라. 예. 그 고객센터 가시면 환급해주고 있으면 그것도 외국인은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현장에서 환급이 가능하기도 한 것이 바로 사후 면세점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항 면세점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은 대부분이 시내 면세점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후 면세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커졌죠. 우리나라도 벌써 현재 전국에 있는 사후 면세점이 7,600개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그냥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특정 상품 유니클로 그런 데 있죠. 네. 유니클로 다 사후 면세점이 하긴 돼 그래요,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사고 나니 바로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뭐 그런 것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조그만 이렇게 동네에서 모여 있는 곳들 보면 딱 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뭐 건대합 이런 데 저도 이제 그 동네 사니까 보면 예. 바로 그냥 해주는 분들 외국인이 서 있거든요. 딱 그런 데가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시장 규모로 보면 3조 원 정도로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소위 텍스 리펀드를 이용해서 이런 사업 면세점에서 산 거 세금 빼주는 것이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에 한 14%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200만 명이 이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로 보면 상당히 많은 곳에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명동에 있는 화장품 가게 조그만 거 있죠? 네. 다 사후 면세점 돼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사후 면세점 시장 규모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화두가 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네. 기본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딱 보면 그림만 보시면 딱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귀국해서 보면 게이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게이트에 나와서 쭉 가면 뭐 카메라도 있고 뭐 어디에서 외국에서 뭐 아픈 사람 열 체크하는 거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지나고 나서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네. 거기 생기고 나서 그거 갖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입국 심사하는 데 들어가겠다는 요 네. 그림이거든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번에 발표하는 거 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나온 거가 되겠는데요.
2층 여객 터미널이 있는데 서쪽 그 양쪽 날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쭉 들어오면 게이트에서 출구 인국신사대 사이에 한 서너 군데에 딱 이걸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인천국제공항 얘기는 1터미널에 2군데, 네. 2터미널에 1군데 또 만들겠다는 것이 일단 면세점이 입국장 면세 생긴다면 이런 그림이 되겠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자체가 여기가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그런데 면세점이 이렇게 생긴다면 네. 편리해질 것이다라고 현재 뭐 정부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꽤 있죠. 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몇 군데 하는 데가 있겠고요. 크게 봐서는 전 세계 63개 국가에서 117개의 공항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창의공항만 가보신 분만 느끼셨을 거예요. 홍콩도 있고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푸동공항 이런 데 가면 딱 아주 크진 않는데 바로 예. 있었고 중국 분들 또 엄청나게 모여들어서 뭐 사고 있거든요. 네. 딱 저게 뭐야 그랬더니 저도 처음 갔을 때 느꼈는데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년, 15년 전부터 도입 예고했고요. 일본에서는 작년부터 일본의 나리타 공항은 작년에 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리고 있잖아요. 네. 입장 차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너무나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 장소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받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장소를 뭔가 자리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천국제공항이 국제공항 공사가 좋아하겠고요. 인천국제공항은 어느 밑에 있냐면 국토교통부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엔 또 좋아하겠죠. 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게 결국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빼준다는 거니까 재정기획부 이런 데서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세수가 좀 줄어드니까 그런 게 이제 반대하겠고요. 또 공사 측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 군용화 계속 설문했더니 전체 응답자 중에 거의 18,000명 중에 84%가 설치 찬성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당연히 보면 물건을 한국에서 사려고 보면 화장품부터 사가시면 많이 있잖아요. 네. 선물로 하기 위해서도.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 물건 싸갖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여기 딱 사면 좋으니까 그렇죠. 좋겠죠. 그리고 술 같은 거 많이들 사시잖아요. 네. 그게 보면 미국이나 해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뭐 싸게 산다 그러면 여기 사겠죠. 우리나라 또 이런 거 하면 수많은 또 쿠폰 많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면세점 업자들 예. 싫어하겠죠. 중국에서 뭐라도 덜 팔릴 거 아닙니까?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항공사가 머리 아프죠. 항공사는 기내 면세점 해갖고 맞아요. 요즘은 기내 면세점에서 수많은 예약하면 무슨 엄청난 많이 프로모션 하지 않습니까? 항공사는 딱 머리가 바로 아플 필요밖에 없겠고요.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냐면 기내 판매점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타 합쳐갖고요. 올해 같은 기준 보면 예측이 한 3천억 정도 여기서 팔린다고 합니다. 기내 면세점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신 비행기, 그러니까 1년 내내에서 팔리는 게 3천억이니까요. 일정 수준 줄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수 비행기 있죠. 안에서 보면 물건도 딱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요즘은 비행기 안에 태우는 것들이 음료나 있죠. 술? 그런 네. 것들이 향수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다 못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 보면 훨씬 술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술 예. 무겁지 않습니까? 네네. 2리터 되지 않습니까? 양주? 저는 뭐 안 마실지 모르지만 양이 크잖아요. 그거를 딱 여기서 산다 그러면 저는 좀 팔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싫어하겠고요. 법무부 같은 경우도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신고하는 사람이 한 마리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요즘 뭐 보면 그렇긴 하죠. 보세요. 요즘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요즘 보면 공항에서 입국할 때 프리패스 많이 시키죠. 네. 근데 딱 보면 그 앞에서 산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뭔가 검사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사하는 게 그만큼 대기 시간이 반대하는 측에서 오면 지금 20분 걸릴 걸 40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유도를 하니까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으로 갈린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 입장 그리고 찬성 입장 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현재 만약에 이 국장 면세점 검토 지시까지만 나온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디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러면 네. 요거 문장만 보면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기존 대기업 업체들 약간 매롱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물론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재벌에 워낙 힘이 세니까 또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요 말만 그대로 되면 여기 이제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일이라도 줄거든요 매출액. 이런데 예. 머리 아프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도 중소 중견 업체들이 한 거가 SM 면세점, 하나에서는 SM 면세점 그리고 지방에서는 몇 개 면세점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이 하는 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SM 면세점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엔 작년에 SM 쪽에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SM이 아니라 면세점이요. 네. 작년에 꽤 적자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들어간다고 돈 될까? 저는 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두고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증권업계 시각, 그러니까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BNK 투자증권에서 정도만 코멘트를 냈는데요. 일본과 중국의 사례 점검했을 때 도입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일본은 반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일본도 결국 자기네 일본 사람 그리고 해외 여행객들의 쇼핑을 편의하기 위해서 임대를 통한 공항공사의 수익이 좀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 보면 실제로 보면 될 가능성을 크다라고 일단 이해하면서도 입국장 면세점이 진짜 허용될 경우 항공사 그리고 기존 면세점에 일이라도 그러니까 늘 말씀은 주가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일이라도 좋아지는 거냐, 일이라도 나쁘냐는 네. 건데요. 제가 봤을 때 1 이상 나빠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이들은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항공주죠, 항공주. 예. 항공주는 다시 한번 결론 드리지만 좋을 것이 없는 항공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항공주에게는 아무래도 또 기내 면세점에 대한 매출 우려 때문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의 평가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